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DL이고요. DL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은 현재 에너지와 제조와 투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지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대부분 주요 종속회사와 자회사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석유화학 쪽이다 보니까는 현재 석유화학대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거는 유가 가격에 따라서 이 제품 스프레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하기 때문에 현재 유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히 국내에서 쓰는 중동산 원유의 60%는 전 세계 핵심 원유 운송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나프타 등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만약 일시적이라도 전 세계 천연가스 3분의 1과 석유 6분의 1이 지나는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인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는 최근에 배럴당 90달러를 이미 돌파해 가지고 올해 초 78달러의 선에 걸려들었던 국제유가에 비해서 3개월 반 만에 배럴당 약 20달러가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된다면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해서 국제 원유 가격은 두바이는 90.26달러, WTI는 90.01달러, 브렌트는 85.36달러를 기록했고 4월 평균 가격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3월 달보다 6%가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바이 유가 가격 평균을 봐도 두바이 유가가 12월 달 평균이 77.6달러였고 3월 평균 84.3달러까지 상승했다 보니까는 결국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석화 업계는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나프타 가격도 상승해서 원가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는 결국 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해서 업황 부진이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유가 상승으로 해서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도 업계에서 손익분기점을 꼽히는 300달러 선을 밑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 평균 에틸렌 스프레드는 톤당 186달러에서 그쳤고 지난 2월 평균은 톤당 226달러보다 악화됐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뭐 오른 부분이 있긴 하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중국의 증설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본격화가 된 상황이다 보고 아직까지도 전방 산업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않았다 보니까는 공급 대비 수요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아서 수익성 부진도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국내 석유업계는 이미 침체 늪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따르게 된다면 지난해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은 4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9% 감소했다 보니까는 올해 1분기 석유화학 업체 실적도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속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7.9% 줄어들어서 약 1,524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롯데케미칼은 마이너스 1,086억 정도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49% 하락하게 되면서 664억 정도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적자로 전환하게 되면서 1,000억 원대 이제 손실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유도 마찬가지로 2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시작돼서 139억 정도의 영업 손해를 볼 거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 상승과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주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 마진 폭이 상승하지 않다 보니까는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품 가격이 현재 어떨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DL이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주요 제품들의 가격을 보게 된다면은 이 HDP와 LDP와 LLDP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제품에 대한 가격은 전년도보다는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 4분기보다는 약 이제 HDP 같은 경우는
약 한 50달러 정도 상승해줬고 LDP는 20달러 정도, LLDP는 약 30달러 정도 상승해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화학 제품 마진을 보게 된다면은 이 LDP를 제외하고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화학 제품 가격은 상승했지만 마진이 남지 않은 거는 결국 유가 상승을 해가지고 원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4분기 비해서 500달러 정도 상승했고 제품 마진도 큰 폭으로 상승해줬다라는 거죠. 그럼 왜 부타디엔만은 다른 범용 석유화학 제품과 다를까라고 보게 된다면 여기 부타디엔도 만들 때 이 NCC를 통해서 만들게 되지만은 최근 이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나프타에 대한 원가 부담이 지속되다 보니까 석화업계들이 이 NCC를 말고 LPG를 이용해서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근데 이 LPG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NCC를 사용했을 때보다 이 부탄에 대한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살짝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는 이 톤당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제품 마진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DL이 앞으로 이 석유학 부분에서 어떠한 수익성을 보여줄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D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DL에 대한 주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L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시기 때 상승했던 것들을 다 반납을 하게 되면서 주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기 때에는 코로나 시기 때로 이제 엄용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대부분 석화 업계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때 이후로 지속된 증설로 인해서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공급 과잉과 또 전방 산업에 대한 악화로 인해 가지고 공급 대비 수요가 지속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이 반등했었던 이유는 이제 석유 업황이 조금은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DL 같은 경우는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사업적인 한계성을 느끼고 고부가 가치 포트폴리오로 이제 전환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유가가 또 상승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뚜렷한 반응성이 안 보이다 보니까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DL의 종속 회사인 DL 케미칼이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통해서 수익성을 더 높이게 된다면은 이로 인한 실적 개선을 통해서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D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